출산계획서를 왜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산계획 썼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 옆에서 왜 출산에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네. 그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을 거 아는데 그래도 큰 틀은 잡아놔야지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하는데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대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아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래도 큰 바운더리는 정해놓고 이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자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할 거야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저는 이 출산계획서를 사실은 산모들한테 쓰라고 한 이유는 의료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거 원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용도로 쓰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산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의사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안 되는 거 설명해줘.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이거 나는 이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또 다른 의료진을 찾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협의가 됐어. 그러고 나서는 분만실에 입시를 할 때 또 다시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 정도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 내용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아빠 보고 제출을 하라. 그래서 사실 출산계획서의 용도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 병원에서 맞는 게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천연병원에는 출산계획서 있고 네, 마마스도 있고. 마마스도 있어. 네. 근데 보통의 산부인과에 다 출산계획서가 없어요. 있어. 없어요. 네. 일반 병원은 그냥 병원의 스케줄대로 그러면 가길 원하는 거죠. 출산하시는 분들이 출산계획서를 쓸 경우에 받아들일 확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출산 계획서를 한 이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막 도는 출산 계획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본 거는 제일 많았던 게 A4 용지 4장 있었어요. 4장을 갖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면 마마스 오산원이랑 여기 순천장 같은 경우는 딱 한 장이 끝나요.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도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왜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애가 올라와서 괜찮으면 엄마 가슴에다 안겨줄 거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애기한테 무리하게 뭘 시키질 않을 거고 괜찮으면 먹게 해줄 거고 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곳에서의 출산계획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니 방금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방대하게 되는 거죠. 방대하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방대하니까 그 병원에서 읽지도 않아. 맞아. 저도 내장을 다 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되게 빽빽하게 써지잖아요. 존경하는 의료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지잖아요. 첫 줄 다 그거예요. 마치 우리 자기소개서에 저는 어린 시절에 막 이런 것처럼 존경하는 의료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 폼이 있나 봐. 근데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특히 일반 병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그쵸 써서 간략하게. 그러면 간략하게 써서 의사한테 이걸 주치의 주면 선생님한테 받아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 너 회음절개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회음절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산모 입장에서 그래 우리 지역에서는 회음절개 안 하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정도는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행을 하면 훨씬 상처를 덜 받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식으로 뭔가 쓸려다니듯이 출산하게 되면 되게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출산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 마마TV에 제안하는 건 되게 심플한 출산계획서를 들고 일반 병원이든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약간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출산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하시는 거죠. 대신에 간략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리고 그건 이제 일단은 그걸 의사 선생님 얘기해서 오케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 나 여기까지 해줄 수 있고 이건 안 되고 해서 오케이 했어. 근데 나는 의사 선생님 다 얘기가 됐잖아. 근데 내가 진통을 걸려서 이제 분만실을 가잖아요. 그럼 이게 안 넘어와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는 다 얘기가 돼 있지만 그날 거기에서 마주치는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전공의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 다시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간략하게 써 있는 내용들을 크게 해가지고
방 앞에 붙여놓는다거나 5개 이내로. 네, 네. 하셔야 돼요. 그냥 딱 문 앞에 들어갈 때 눈에 딱 들어올 정도의 5개, 뭐 5개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내지는 뭐 꼭 물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내지는 꼭 물어보고 해주세요.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회원 거죠. 무절에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애기 나오자마자 가슴에 네, 꼭 꼭 안겨주세요. 안겨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요구사항이 되게 안 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아기가 나오면 당연히 가슴에 안겨주는 거 아니야?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이 내가 너무 많으니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통 중에 만약에 약물의 사용이 필요하면 저에게 꼭 동의를 하고 해주세요. 뭐 이것도 되게 상식적이거든. 당연히 약물 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진통하는 동안에 약물의 사용이 필요한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두 번째 내지는 최소화하고 싶다. 내지는 할 때마다 나에게 동의를 구해달라. 뭐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가슴에 안겨달라. 뭐 회음부 절개는 의사 선생님하고 만약 상의가 됐다 하면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설명하고 나서 시행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출산 병원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인데 일반 병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 4가지 정도는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타협이 안 되고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출산 병원을 가든지 조산원을 가든지.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데 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받아주면은 오케이고 아니면은 딴 데 가셔야 받아주기 돼요. 쉽겠나요 그게? 그리고 또 반대가 산부인과 있어요. 이런 게 켜켜잖아요. 어쨌든 개인 병원 1대1 병원이 아니고 다 맞아요. 시스템 병원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산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애 나오면서 굳이 내가 선구자가 될 필요는 있냐고. 아니 그냥 같이 얘기해보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서울은요 경쟁이 심해서 병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해줄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근데 이제 탱커들. 지방은 그게 어렵더라고. 지방은 정말 몇 개 병원에서 나눠서 출산하는 곳이어가지고 근데 서울은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자기의 그런 선호도 이런 것들을 기타 꼭 알아야 되는 상황 꼭 얘기해줘야 돼. 되고 크게 붙여놓던가 남편한테 한 번 더 주지시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일반 병원은 심플하게 가는 게 좋고 정말 자연출산을 제대로 하는 병원에서는 자세하게 가도 대부분 다 의료진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